최근에 향후 주가 상승률과 관련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느 것이 더 가격 탄력성이 좀 높을까, 어느 것이 상승 각도가 좀 가파를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투자 사이클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투자가 증가를 한다는 것은 향후의 경기가 비관적이고 수요가 취약하다면 투자를 선제적으로 늘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현재 투자를 현재 늘리고 있습니다. 결국에 있어서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현재의 위축된 수요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견해가 많거든요. 일단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중에서 본다면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 즉 중국 GDP 상승률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은 결국 투자 부분이었었고요. 또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 기여도와 관련돼서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일단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간, 작년까지죠. 지난 10년간 분기별 개인 소비의 성장 기여도, GDP 성장에 대한 개인 소비 기여도는 대략 1.66%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경제 성장률에 미친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은 0.774%포인트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대략 2% 후반에서 3% 정도 된다고 했을 때 10년 동안 평균이 소비의 부분이 투자의 부분에 비해서 2배 이상 기여도가 높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난 2분기만 이제 놓고 본다면 한 개의 분기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건 결코 문제가 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난 2분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0% 이상 나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가 그 중에서 25.05%포인트를 차지를 했고요. 투자는 마이너스 5.38%포인트 뿐이 차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있어서는 지난 2분기의 미국 경제 성장률의 악화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소비였고, 투자는 영향력이 굉장히 미미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한국과 대만 등 이제 최근 경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서 투자 증가율이 플러스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특수산업용 기계설비 투자가 플러스 36.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 대비 플러스입니다. 전분기 대비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작년 코로나 사태 이전의 경제와 비교했을 때도 플러스 36.8%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올해 반도체 제조 장비와 관련돼서 7월 기준 수익 금액은 어느 정도냐면은 작년 대비입니다. 294.3%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그 제조용 장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어떤 정도로 늘어났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와 관련돼서 2017년에 주가가 빅사이클을 이루었습니다. 즉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그때 2017년에 올랐었는데, 그때 올랐을 때와 유사하게 지금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지금 수익 금액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반도체가 어느 정도 미리 투자가 증가하면서 향후에 일어날 수요를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그럼 도대체 그럼 삼성전자를 사야 될까, 하이닉스를 사야 될까, 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를 본다면 경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인 메모리 반도체도 당연히 생산을 하지만, 또 삼성전자는 통신 장비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한 백색가전도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보다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는 결국에 있어서는 반도체 한 종목을 생산한다는 말은 경기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7월, 8월에 있어서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을 여기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7월 둘째 주부터 해서 7월 다섯째 주까지, 즉 첫째 주 외에 그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 사이에 7월 둘째 주부터 다섯째 주 사이에 코스피 전체로는 2조 2천억 달러 정도가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전자 업종으로는 3조 달러를 매수를 했고요. 3조 달러 중에 2조 6천억 달러를 삼성전자를 샀는데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은 2천억 달러를 오히려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 외에 그럼 8월 들어서는 낮았냐? 8월 들어와서는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하는 것은 화학업종에 대해서 지금 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화학업종 중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해서 2차전지 등을 이제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있어서는 하이닉스는 경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의 어떤 그 매매 동향을 본다면 경기가 회복되는 곳에 배팅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결국에 있어서는 특정 업종과 종목에 대한 어떤 모멘텀 플레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 경기 사이클이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고 하는 그 외국인들의 판단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SK 하이닉스가 경기 민감주인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상승한 이유가 좀 설명이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판 이유도 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결국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는 영원히 좀 소외될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미국의 의회에서 경기 부양책이 통과될 것입니다. 아니 8일 이제 7월 8일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실업자들에게 7월 말까지는 원래 매주 600달러씩 좀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중단이 된 게 아니라 종료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백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서명을 한 겁니다. 어떻게 서명을 했냐면은 실업자들에게 600달러에서 400달러 정도로 낮추는 안에다가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원래는 의회에서 의결을 함으로써 통과돼야 될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거거든요. 즉 위법사항이라는 이런 논란이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민주당이 600달러를 주는 걸로 돼 있고 공화당은 한 200달러를 안으로 내놨는데 그 중간선인 400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서명을 했다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는 입법 사항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에 있어서 의회도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용인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미국의 어떤 그 고용 가동률이라든지 재고 사이클을 본다면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요. 한국의 반도체 재고 사이클도 지금 경험적으로 볼 때는 바닥권 영역에 있습니다. 즉 재고가 거의 바닥권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생산량을 좀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동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가 계속 좋아질 거라고 하는 확신은 사실은 저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미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라든지 재고 사이클 부분의 어떤 저점 통과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결국에 있어서는 IT 업종의 비중을 높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자, IT 업종의 비중을 좀 높이는데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하는데 결국에 있어서는 IT 업종의 비중을 높이고 경기 사이클이 좀 어느 정도 방향성 상승에 배팅을 한다면 결국에 있어서는 가격 탄력도가 높은 상승
경기 상승에 대해서 그 상승률보다 더 많은 가격 상승률을 기대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다시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투자 사이클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IT 장비업의 장비와 관련된 수입이 2017년 이래 비슷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결국에 있어서는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나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 반도체만 전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생활이 펀펀할 때까지, 여러분의 투자 생활이 즐거울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